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진통 끝에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서울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김진애 후보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김진애입니다. 예, 네. 일단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기 전에 네. 보좌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는데 시청자나 국민분들께 사과를 하시고 물론 시작하시죠. 사과를 드려야 됩니다. 제 수행비서가 물론 주말이었고 사생활 중에 일어났던 일인데 음주 단속에 걸리면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기사에도 나왔고요. 어저께 이것이 아는 순간 사직서를 냈고요. 당연히 면직 처리가 들어갔습니다. 예. 네. 죄송스럽습니다. 예. 네. 오늘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합의하셨습니다. 근데 박영선 후보 측이 어떤 경선 룰 같은 걸 다 받아줬다 이 얘기 맞습니까? 네, 이번에 네. 이제 보면은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단일화지만 실제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박영선 경선 룰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토론 수만 줄어들었고, 예. 그 대신 제가 이제 상당히 제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스탠딩 토론을 하자, 예. 자유 토론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제대로 내공을 보여주자. 이거는 받아들여졌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동안에 이제 단일화 협상이 한 20여일 물밑에서 진행이 됐는데 여러 부분들에서 이게 틀어지다가 잘 안 된 것을 제가 의원직 사퇴하면서 이제 일정을 벌어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가령 토론 배심원단 같은 거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난감해서 그건 빼고 대신에 제가 전당원 투표를 받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마음을 얻어야 제가 본선거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러면요. 방금 그 코너 끝나고 나가시기 전에 마주치셨지만 이게 좀 너무 직설적인 표현이 아니라 제 표현이 아니고 김재원 전 의원 네. 방금 인사하셨죠? 저 나왔을 요새 때? 막 띄워주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그분 제가- 표현을 빌려서 제가 네. 대신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박영선 후보랑 김진애 후보가 경선에 붙었을 때 김진애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세상에 김진애 후보밖에 없다. 저 팀 흥행 안 된다.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예. 일단 아까도 김재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박영선 후보는 지지율이 내려갈 일밖에 없다. 예. 그 말씀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예. 근데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은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선거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변을 만드는 게 선거의 재미고 그리고 기적을 기다리는 것이 유권자의 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단일화에서 이긴다면 저는 본선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이길 거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1년 3개월에 가장 적합한 최적임자의 진짜 도시 전문가 서울시장이 돼서 서울 시민들이 그냥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 저한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그런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이겨서 올라가면 패색이 짙습니까? 저는 조금 불안한 요인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일단 상당히 이변을 일으키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거대 여당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오히려 소수 정당인 열린민주당, 사실 저희는 상당히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도 어떤 부분을 비판하고 해왔거든요. 특히 부동산 정책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소수 정당이 서울시장을 하는 것이 지지율도 결속시킬 수 있고 대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저희의 논리입니다. 지금 LH 사태는 여권으로 보면 여권에서 그렇습니다. 단일화하고 계시니까 여권으로 보면 최악의 어떤 사태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 원인은 이거는 이제 투기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항상 있어 왔는데 최근에 이 문제는 뭐냐면은 예전에는 그저 이제 일반적인 투기인데 지금은 이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그것도 상당히 찌질한 방법으로 교묘하게 이런 걸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내부에 절대적으로 내부에서 단속이 필요하고요. 저는 제가 계속해서 주장해 온 것이 적어도 공직자는 4급 이상은 다 재산 공개를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되고 저는 지난 해에 그 박덕흠 의원 사건 때문에 그 지방계약법에서 수의계약을 없애자는 이 부분에 제한을 하자는 이런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내부 공직자에 대해서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신고하게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런 일은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아무리 해도 터집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명확하게 제도도 만들고
이번에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내서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LH 직원들의 경우는 고위직뿐만 아니고 지금 보면 맞습니다. 바로 예. 그게 문제입니다. 예, 네.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예. 이런 거래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신고를 하게 만들면 예. 그러면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변창흠 장관이 네. 여러 가지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경질론도 나오고요. 네. 김 의원님은 변창흠 장관의 어떤 정책적 동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예. 뭐 10년, 15년 예. 정책적 동지고 이번에 저의 공약을 만든 예. 역세권 미터함 같은 것도 상당히 호흡이 잘 맞는 그런 부분인데요. 예. 저는 뭐 장관 혼자서 모든 부정부패, 비위, 부실을 다 막아낼 수는 없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과하고 예. 만약 본인이 여러 가지 실수 때문에 생겼다면 당연히 물러나야 되고요. 지금은 사실은 빈대를 잡자고 모든 초과상관을 태우는 것보다는 지금 제대로 조사하고 하는데 오히려 책임성 있게 또 본인이 직접 LH 사장을 맡았었기 때문에 더 책임감 있게 내부를 들여다보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 사퇴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시는군요. 그거는 야당에서도 예. 꼭 사퇴를 해야 된다는 얘기보다는 이 부분을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에 기대한다는 의견도 또한 있습니다. 근데 변창훈 장관의 경우 초기 대응할 때요. 네. 흡사 예단을 가지듯이 네. LH 직원들 그렇게 투기 목적은 없었을 거예요.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상당한 오해와 정서적 반감을 그것도 저도 반감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뭐 그런 조언을 드렸는데요. 예. 교수 시절에 얘기하던 식으로 장관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예. 된다. 공직자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말이 무거워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 조심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말 실수가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어떤 경질이나 이것까지 책임질 부분은 아니라고 보신 건가요? 저는 이 부분이 예. 청렴도라든가 공직의 효율성이라든가 생산성에 대해서 상당히 신념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까지. 그러니까 어떤 경질로서 사태로서 책임을 질 부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자, 일단 그 서울시장 후보시니까요. 네. 부동산 문제부터 여쭤 도시 전문가시고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부동산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어떤 그 아픈 곳이 부동산 정책일 텐데 어떻게 네. 보세요? 제가 여기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동산은 항상 금융과 조세와 주택 공급 이 세 가지의 축으로 예. 이루어집니다. 조세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억제책이 좀 만들어져 있고 또 금융은 이 초저금리 상태가 얼마 안 있으면 좀 낮아질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지금 2005년 상황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성급하게 굴지는 않아야 된다. 다만 정부와 서울시로서는 주택 공급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된다라고 하는 신호를 정확하게 내줘야 된다. 이거를 뭐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박원순 전임 시장도 못했던 게 저는 그걸 예. 비판해 왔고요. 공급 사이드에 지금 그래서 지금 예. 이제 변창흠 장관이 내놓은 이 공급 사인은 상당히 긍정적인 사인이고 예. 다만 그것을 현장에서 서울시의 현장에서 안착시키고 제도로 만들고 사업을 만들어내는 이런 서울시장은 진짜 도시 전문가 저밖에 없다. 예. 저는 그렇게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밀도 개발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제 고밀 역세권 예. 미드타운 예. 제가 저희 대표 공약 진짜 개발 공약인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라고 하는 대도시에서 완전히 도외시 되었던 개발 방식이에요. 예. 이걸 해야 서울의 307개 지하철역과 세계 최고의 지하철을 이용해서 그 주변의 직주 근접과 소셜 믹스와 걷고 싶은 서울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 SOC가 겸비된 이런 것을 만들면 서울시가 차를 안 가져도 되는 아주 좋은 도시가 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 도외시화해 왔기 때문에 무작정 재개발, 재건축이나 이런 것만 더 해왔는데 예. 이거를 제대로 해놓으면은 앞으로 30년에서 50년 정도의 서울시는 엄청나게 다른 주택을 개발하면서도 도시를 도시답게 만드는 이런 대안적인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가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네. 그거 개발로 인한 집값 상승이나 주거 환경 악화 이런 걸 걱정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가령 뉴욕이 한 100여 년 전에 완전히 바뀌면서 한 6층짜리가 한 20층짜리로 바뀌었습니다. 가령 파리 같은 것도 150년 전에 아주 낮은 곳들이 대개 한 뭐 10층여, 예. 7층에서 10층여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개발에서의 부동산 문제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도시에도 좋고 주택 문제에도 좋고 우리 사회에도 좋다고 하면 다만 이것을 서서히 해나갈 수 있는 가령 이번에 제가 제시한 역세권 미타운에서는 미타운에서 12만 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전체 역세권 중에 가령 10%밖에 안 됩니다. 이걸 차근차근히 어디를 할 것인가 이것부터 해서 하면은 사회에 너무 큰 충격이 없이 그리고 저는 50만 호를 공급한다는 굉장히 현실적인 5년 플랜을 내놨지만 사실 이 너무 부동산 이 문제가 여러 가지가 과열이 되거나 이러면 이런 부분에 속도 조절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역세권 미타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방향이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김 후보께서 그 박원순 전 시장의 업적을 평가하시면서 네. 그 기존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어떤 2차 가해, 여성분에 대한 피해자의 이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거는 제가 한 거의 한 달 반 정도를 다듬어서 쓴 거를 제대로 안 읽어보시고 일부 언론 기사만 보고 하시는 얘기고요. 저는 제가 공적이라고 얘기한 거는 이른바 개발 부분에서의 약간의 실수 이런 것들을 빼놓고는 사실은 복지, 문화, 역사, 환경에서 박원순 시장의 공적은 엄청나게 큽니다. 특히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시정에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이어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저는 박원순 시장의 개인적인 관은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내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그거를 같이 살아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맞고 우리 사회의 미투 운동이 여러 가지 젠더 문제에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이런 비극적인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총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것들이 많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의 스피크업 시민위원회를 만들겠다. 누구나 손들고 스스로의 고충을 사실 여성차별뿐만이 아니라 남성차별도 있거든요. 갑질도 있고 직장 괴롭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스피크업 시민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사적인 과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향후 정리가 돼야 되나요? 보시기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부분의 과를 확실하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로 알고 있고요. 법적으로도 저는 뭐 거의 이제 클리어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일단은 이 안에 상처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내부에서 과연 이런 문화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 부분은 내부에 이제 들어가면은 이 부분에 좀 더, 왜냐하면 이번에 문제가 뭐냐면은요. 국가인권에서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상상력만 많아지고 하는데 저는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바깥에 드러날 수 있게 그런 피해 거를, 상황에 대해서요? 네, 피해 상황과 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좀 시민들께 알려드리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게 추진을 만약 시장이 되신다면 그렇게 추진을 하시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박영순 후보의 어떤 그 접근법과 상당히 다르게 그 시민들은 느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박영순 후보의 그 주제에 대한 접근법을. 사과, 대신 사과. 저는 그 부분은 제가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을 다시 얘기함으로 해서 다시 이제 심정적으로 여러 가지 상처를 이렇게 다시 피해자 말씀이신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후보님의 그 2차 피해를 줬다는 주장들에 대해서는 전혀 거기선 긍정하지 않은. 제가 이번에 분명히 얘기를 드릴 때 처음에 우리의 딸들, 우리의 아들들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 나가야 됩니다. 이 얘기를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제가 이제 공감에 오히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일방적으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른바 이렇게 왜곡돼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게 무서워서 언론이 무섭고 정치권의 공격이 무섭고 인신 공격이 무서워서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일들은 앞으로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언론 개혁, 정치 개혁,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은 다 됐는데요. 한 10초, 20초만 어떤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말씀하시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회는 안 주셨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면은요. 저는 진짜 도시 전문가로서 실사구시적인 모든 공약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김진 에너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제가
서울시장이 돼서 제가 갖고 있는 김진에너지를 서울 시민들이 기운나게 해드리는데 아주 남김없이 쓰고 싶습니다.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김 의원님 모셨으니까 여러 여야의 서울시장 후보들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